사실 대부분 장들이 뭔가를 자극할 만한 요소는 전혀 없어요. 인지를 자극하거나 뭐 감각을 여러 가지 유도하거나 행동을 유도하는 것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먹이를 기다리는 그런 존재가 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스쳐가 동물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울과 달리 좀 쾌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세스코가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깔끔하고 기분이 좋게 입장을 했고, 첫인상인데 그래도 나름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 제가 오늘 월요일이라서 사람이 되게 적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넓다기보다는 그냥 복도식입니다. 복도가 뭐 좁게 느껴지진 않네요. 여기 보면 또 짐 보관이 있네요. 짐을 보관하고 관람할 수 있겠습니다. 짐 보관을 할 수 있는 공간이 30개 정도 되어 있고요. 500원을 넣으면 됩니다. 표를 끊고 입장을 하면은 정말 귀여운 새끼 일본 원숭이가 저희를 맞이해 줬습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이 영상만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귀여운 이 친구들 덕분에 관람의 첫인상이 굉장히 좋았고, 또 친절한 직원분들 덕분에 정말 편안하게 관람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먹는 거 봐. 이렇게 자주 산책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11시 반, 2시, 3시, 4시. 시간별로? 근데 얘가 많이 나올 때도 있고 다른 동물도 나올 때가 있어요. 돌아가면서? 네. 그렇군요. 주로 산책하면은 여기 돌아다니는 건가요? 그러면 뭐 정해진 건 없고 그냥 돌아다녀요. 네. 자기 꼴리는 대로 가는군요. 감사합니다. 산책 잘해. 자, 그럼 지금부터는 동물 사육을 전공하고 동물원을 공부하고 추후에 동물원을 설립할 계획이 있는 사람의 입장, 이 전문가의 시선에서 평점을 매기고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4.5점을 드렸습니다. 왜 4.5점을 줬는지 장점과 단점을 세세하게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항상 그렇죠. 장점부터 얘기합니다. 기분 좋게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육사들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항상 말하는데 동물원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뭐 대표님도 중요하고 다른 직원분들도 중요하지만 사육사들의 열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열정만 있으면 아무리 척박한 환경이라도 충분히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이번에 사육사분과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동물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 연휴가 좀 길었는데 그때 아픈 동물들을 데리고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없으면 집에서까지 데려와서 케어를 하는 모습을 듣고 당장 뭐 좋지 않은 상황이 있더라도 추후에는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유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실내 동물원 중에 수유실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이게 있다는 것은 동물원에 대한 타깃, 즉 부모와 아이인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 타깃에 대한 충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동물원 입장에서도 관람객을 충분히 생각하고 있다고 느껴져서 장점으로 뽑았습니다. 다음 장점은 설명과 이름을 함께 붙여놓았습니다. 설명을 하면서 옆에 개체들 이름을 붙여놓아서 좀 더 친근감 있게 개체들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일본 원숭이다가 아니라 삐삐다, 삐삐야 안녕, 삐삐야 이거 먹을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재밌고 친근하게 동물원 관람을 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원숭이인데 굉장히 저를 무섭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름이 행배랑 덕배, 구수하네. 실제로 일본 원숭이는 진짜 무섭습니다. 보니까 목줄을 차고 있네요. 여기 보면은 사춘기가 온 행배는 여자친구 덕배를 못살게 불어서 임시 격리해줍니다. 이런 설명이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그럼 우리도 이해하고 넘어가죠. 다음 장점은 세스코입니다. 다른 동물원들도 세스코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울산 캐니언파크는 이 세스코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어필해놨습니다. X밴드도 세워두고 정말 청결에 위생에 신경을 쓰는구나 라는 걸 느껴졌고, 또 사육사분께 들어보니까 한 달에 2번 이상씩 직원분들이 오셔서 관리를 싹 하고 가신답니다. 왠지 믿음이 가고 위생적일 것 같고 이 동물원 좀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네 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저도 아이가 있다면 뭐 다른 실내 동물원보다 이렇게 세스코를 어필하고 있는 실내 동물원에 먼저 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인증받은 먹이 체험입니다. 다른 타 동물원들도 먹이 체험을 인증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인증받았다는 것도 어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먹이 체험이 불법이 아니라 우리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먹이 체험을 하고 있어요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먹이 체험을 인증받지 못하거나 유용적인 먹이 체험은 불법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증을 꼭 받으셔야 되고 받지 않더라도 꼭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또 굉장히 작아요. 수달 사료가 2알 들어있고 앵무새 먹이 체험용 해바라기 씨가 3개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 작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사육사들의 설명이 붙으니까 아 이건 유흥이 아니라 교육적인 목적에서 진행을 하는구나, 아 그래서 이 먹이가 좀 적어도 괜찮구나, 오히려 더 좋구나 라고 느껴졌고, 자 여기까지 장점이었고 이제부터 단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매번 나오는 미흡하, 풍부합니다. 풍부화를 맞추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실내 동물원처럼 이렇게 제약이 많은 곳은 더더욱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풍부화는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첫 번째로 꼽습니다. 특히 행동, 환경, 인지 이런 풍부화들이 정말 미흡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원래 그 시간에 야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야생이 아니라 갇힌 사육장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그 친구들이 심심하지 않게 낮이든 밤이든 자기가 움직이는 시간에는 전혀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이는 사육장은 크게 없었습니다. 친칠라 사육장이 그나마 제일 괜찮았는데 그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능이 높거나 손발을 쓰거나 사회성이 필요한 개체들은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할 게 없으면 결국 할 수 있는 게 자기 몸을 건드는 것밖에 없어요.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기서 이어지는 부분인데 동물들이 다 심심해 보였어요. 그냥 할 게 없다 보니까 받아주는 먹이만 기다리고 그 시간을 때울 뿐이에요. 뭐 친구가 있는 것도 다행인데 친구 없는 동물들은 정말 혼자서 가만히 있습니다. 특히 앵무새들 가만히 있어요. 할 게 자학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풍부화들을 정말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한 번만 달아놓은 게 아니라 계속 바꿔줘야 돼요. 특히 앵무새 같은 경우는 찢거나 부수거나 뜯거나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갈아주면서 좀 놀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 그렇게 눈에 띄게 상태가 나쁜 개체들은 보이진 않았습니다. 뭐 유기니아가 털이 많이 좀 빠지긴 했지만 그거 빼고는 아직까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동물들은 크게 없어 보였지만 이게 당장 내일이라도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빠른 시일 내에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풀려져 있는 앵무새가 너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 어떤 부분이 위태로워 보였냐? 언제 어디서 무슨 상황이 생겨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을 것 같았어요. 거기 사육사분들이 앵무새들이 거기에 놔둬도 큰 문제 없었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언제 그 새가 사람한테 달려들지도 모르고 비정상적인 관람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만지지 말라 먹여주지 마라 해놔도 언제 손을 뻗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방비하게 꺼내놓은 앵무새들이 위험한 환경으로 보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개체들입니다. 다람쥐 원숭이가 그 사육장 안에는 열등을 막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볼 때는 뜨거운 거 아니야? 손 대면 어떡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육사분께 여쭤보니까 뭐 안에 온도도 그렇게 뜨겁진 않고 한번 잡다가 이 열등이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놔서 이제는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셨지만 애초에 사람들의 물건을 만지도록 만들어 두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언제 그것도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요.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막말로 거기 타고 올라가서 오줌을 넣다가 감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열등은 전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잡은 개체가 원숭이라서 좀 더 걱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만든 이 전자기기가 절대 개체들의 손에 닿으면 안 됩니다. 요거를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남겨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보고 싶은 동물원이나 좀 궁금한 동물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 내서 꼭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거기 점장님께서 저희 유튜브를 굉장히 잘 보고 있고 재밌게 보고 있다고 해주셔서 저희가 무료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입장권을 끊고 들어갔는데 환불을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잘 보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신경 써주신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함을
무료로 들어갔다 해서 뭐 막 포장하거나 그러는 게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잘 보고 계시다면 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좋게 봐주시고 만약에 동감을 하신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서 발전을 하신다면 아마 울산에서 최고의 동물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곳도 점장님 보고 계시겠지만 시청해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파이팅입니다.